매크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우회영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지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I에 시장이 한번 안도를 했고 이제는 CPI에 집중을 했는데 미국 8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물가가 상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관세 여파에 따라서 좀 커피와 같은 수입품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네. 추가적으로 8월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동일하게 휴가 시즌을 좀 겹치면서 그 항공료 그리고 숙박료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다. 또 추가적으로는 주거비 중심으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고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9월의 빅스텝보다는 네.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수치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를 확인해 보고 9월 FOMC에서 B컵보다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제기가 되고 있고요. CPI에 앞서서 PPI를 보자면 관세 영향은 있지만 지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시기적으로 8월부터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당장 그 가격을 전가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시차를 두고 전가를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서베이를 보시면은요, 과반 이상의 기업들이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동안 가격을 전가시키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8월 이후에 8월, 9월, 10월, 11월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순차적으로 기업이 가격을 전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PPI, CPI 같이 보게 되는데 PPI가 상승을 하게 되면 CPI도 원래 절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21년도, 22년도처럼 공급망 변목 현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해서 공급직 상승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 PPI 상승하는 만큼 CPI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경제가 견조했기 때문에 네. 가격을 인상을 하더라도 가게가 부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지표들을 보시면은 내수 중심으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요. 고용도 예상보다 원래 수치보다는 좀 좋게 고용 지표가 나왔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그러면 소득도 예상보다 더 낮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소비도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는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막 전가할 수 없는 환경이 됐겠죠. 그래서 네. 정리해 보자면은 PPI가 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 거는 네. 호재였고 다만 시차를 두고 가격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만 2021년도, 22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펀더멘털하게 경기가 안 좋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막 전가하는 움직임은 아마도 안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CPI 상승도 네. 어느 정도 상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주저하고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여름 물가 역시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달에 나올 미국의 9월 PPI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요하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가 존재한다 그렇죠. 분명히 네.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가를 시킬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제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들은 뭐 뉴욕 연은의 제조업 PMI 가운데 판매가, 지불가 항목들을 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이 이제 지불가는 자기네들이 지불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비용이고요.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가를 시켜서 이제 가격에 녹이는 건데 지금 지불가는 올라가는데 판매가가 따라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아직 전가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월달, 10월달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과 PPI까지 보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네. 확인을 하셔야 연준도 금리를 연속해서 인하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연속적인 인하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이 뭐 다 실적이 좋았던 게 아니라 사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양호한 좀 견조한 성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 마진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3분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기업들이 가격을 전가하지 않는 이상
이상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즉시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해 나가면서 마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움직임 아마도 나올 거고요. 그럼 이는 결국에 점진적인 조금 이제 상승폭이 제한적인 CPI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고용 측면에서 이제 임금을 많이 안 주면 기업들이 그만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만약에 고용을 추가적으로 안 하고 또는 기존의 이제 그 근로자들을 계약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로 시간, 근로 뭐랄까요, 임금을 좀 줄이면서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을 줄인다면 시차를 두고 고용 시장까지도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은 가격을 전가시키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용의 감소, 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나 미국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향후에 기업 실적도 아무리 기업이 이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전체 경제 자체는 둔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네. 좋아지는 그림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살짝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8월 PPI가 하락한 것을 보고 나서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는 없다.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대폭 인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을 또 한 번 압박을 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앞서서 9월 FOMC에서는 B컵보다는 25bp 인하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내 몇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시장의 예상은 네. 3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요즘에 이렇게. 4번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100bp, 네. 1%포인트 인하하는 건데 3번의 회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포인트 낮추려면은 한 번은 빅스텝으로 네. 낮아줘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률의 방향성이 아까 제가 상단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성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2% 후반대에서 점진적으로 3%대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B컷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만약에 이제 B컷을 통해서 물가 상승이 한 3% 중반 후반까지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더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 잡을 수가 없는 또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컷을 하는 게 그리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닐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B컷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냐면은 연준이 비하인드 커브, 그러니까 좀 늦장 대응이다. 네. 너무 늦게 대응을 한 거다. 그만큼 경기가 급하게 둔화가 될 수 있고 빠르게 위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키워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정책 결정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덜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하려면은 B컷에 대한 결정보다는 점진적으로 25bp씩 인하하는 것들이 네. 좀 적정한 동화 정책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하, 그러니까 B컷을 단행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고용 둔화가 되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앞서서 물가 이야기하면서 살짝 고용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고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고용이 지금 7월 고용 보고서, 8월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고 네.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번 주 초에 발표된 QCW라고 해서 이게 왜 중요했냐면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고용 보고서에서 이 모든 일자리를 실제 수치로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있는 방법은 그 해의 3월 달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희가 매월 초에 발표가 보는 이 BLS 고용 보고서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번 주 초에 나왔던 QCW가 실제로 정말 이제 고용보험 관련된 세금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일자리의 95%를 커버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치입니다. 실제로 미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네.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QCW에서 어떤 결과가 나냐? 지난 2024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데이터가 한 91만 명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91만 명이 더
고용이 안 된 상태라는 거를 의미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1월, 3월까지 본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더 낮았어야 되는데 그쵸. 더 높게 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용 시장이 원래부터 7월, 8월이 아니라 원래부터 고용이 좀 부진했고 안 좋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표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B컷 내지는 연준이 연내에 3번까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업률도 4.3까지 올라갔고요. 거의 자연 실업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연준이 최대 고용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예요. 고용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건 늦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이 정도 고용 지표면은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은 고용 지표 자체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수치인 건 맞고요. 그리고 향후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림이 이어진다면 연준은 연내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네. 선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의 고용이 7, 8월이 아니라 7, 8월 이전부터 좀 둔화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관세 전가로 인해서 물가까지 오르게 된다면 소비가 당연히 위축이 될 텐데 소비 우려는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70% 정도가 이제 소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소비가 흔들리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QCW 말씀을 드렸잖아요. QCW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그만큼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확 과대 계상이 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어그리게이트가 총 이제 임금 규모로 보시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는 임금을 받았던 인구가 많았었는데 이게 잘못된 수치였다. 네. 절반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된 상태다. 그럼 절반 정도의 사람이 받는 임금, 이에 따른 소비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경제가 괜찮고 나쁘지 않고 연착륙이다라고 표현해왔던 것들은 소비가 잘 버텨줬었고 고용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데이터였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그 임금 소득도 우리가 원래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임금 소득을 받는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에 대한 모멘텀 내지는 소비가 강해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더 어려워진 그렇죠. 거고요. 네. 아까도 기업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 측면을 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가게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소득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고용이 망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소비가 점점 힘을 잃어나간다라는 거는 이것 역시도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는 쪽으로 아마도 연내에 쭉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비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과도한 우려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 같은데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가 일단 침체인 상황에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아야 네.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3%, 4%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경제는 성장률이 침체,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5%, 6%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준이 이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을 해야 되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물가 안정이 이제 미국인들 모든 국민들에게 더 이제 취약한 네. 이제 상황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를 안정을 시켜줘야 뭐 고용도 되고 소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과거에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된다. 이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긴축적인 정책을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인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해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용, 물가, 소비 다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데 요즘은 그만큼의 인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기가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몇 거래일이 돼서야 네. 미국채 장기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한 몇 주 전, 한 몇 개월 전을 보시면은 이제 말씀 주셨던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리는 못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왜였을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이 아직은 안정이 안 되어 있다.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장기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컸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립금리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뭐 2, 3년 후여도 3%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많이 못 빠졌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미국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는가? 국채를 발행을 해야겠죠. 네. 다행인 것은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는 T빌 1년 미만인 국채를 순발행하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우려감, 경계감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분기, 그 다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1년 이상 장기물에 대한 순발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미국채 금리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시기였었고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미국채 방향, 미국채 금리 방향성이 아래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자산을 찾아갔겠죠. 그게 뭐였냐면 금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금 가격 보시면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었는데 이것은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는데 미국채가 적정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이제 안 갖게끔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차선책으로 금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돼서야 미국 경기가 흔들린다,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채도 다시금 선호가 되는 좀 시장으로 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전자산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으로 쏠리면서 최근에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해서일까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목표치마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요. 신명물 국채 금리가 3%대로 내려가면 시장의 랠리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때이긴 했습니다만 4% 아래로 하회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하락했던 이유들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것처럼 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네.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금리를 이제 더 많이 인하하겠지라는 생각들, 그리고 연준에서 1%포인트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달 전도표를 보시면, 미국 전도표를 보시면은 연내에 2번이나 50bp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연내 인하 횟수는 3번 정도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3번 더 해서 3.0%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물 금리라든지 CME 페드워치 데이터 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과연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일 겁니다. 9월 FOMC가 중요한 것은 9월 전도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9월 전도표에서 올해 인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준이 고려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도 몇 번의 인하를 시사하겠는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올해 3번, 내년 3번, 3.0까지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발표된 6월 전도표는 올해 2번, 내년에도 한 2-3번 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9월에 전도표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생각과 부합하게 올해 3번, 내년 3번 바꾸면은 시장은 반응을 그래 예상대로 했겠네 일 수밖에 없어서
금리가 더 치고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레벨은 좀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시장의 생각을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물가를 좀 덜 보고 고용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좀 잡혀 있어서 금리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기대 인플레가 더 빨리 안 빠지거나 이제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끈적거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금리는 조금 과도하게 빠졌나?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리가 기대를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3% 후반대 3.8, 3.9 트라이 할 수 있겠지만 네. 당분간 9월 FOMC 전후로 해서는 추가적인 장기물 금리의 급락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는요, 유로존의 재정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재정 이슈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관세 수입을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OBBA가 시행된 이후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재정 적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려스러운 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재정 지출은 이미 법안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팩트고 재정 수입은 기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법안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문이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수입 내지는 고용을 통한 이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 아니면은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부분 이런 것들을 기대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문이 수입입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라는 거는 재정 지출 빼기 재정 수입일 텐데 요게 재정 수입 빼기 지출이죠. 네네. 근데 그게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수입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겠죠. 수입이 예상보다 안 늘어날 경우에 고용도 흔들리고 있는데 소득세도 줄어들면 어떡할까? 아니면 관세 지금 위법인지 아닌지 네.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위법일 경우에는 관세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재정 적자는 계속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신경 쓰고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문제 있고요.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채 발행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을 어떤 연물, 어떤 만기를 기준으로 더 많이 순발행을 할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와 베센트 장관의 의도와 다르게 단기물이 아닌 중장기물로 발행을 늘릴 경우에는 또 장기물 금리의 상방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계속 이제 채권 시장도 주목을 해야 하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4분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달러 인덱스 하락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경기가 흔들리는 것들은 당연히 자명한 달러 인덱스 약화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또 인위적인 개입도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정부도 아마 끌고 가고자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달러 인덱스는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좀 하락 쪽으로 원달러 환율도 원화만 특히 경기가 조금씩 소비 중심으로 연말을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인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요. 22 통화 정책이 끝이 났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고 이제 유로존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ECB의 금리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어제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언급 네. 중에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22의 원화 사이클이 끝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끝났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높았던 2%를 상회하던 숫자에서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끝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가 레벨이 목표 수준 근처에 부합해 있다라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가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굳이 나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서도 이미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동결 전망을 내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ECB는 추가 인하
안 할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B가 추가 인하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통화정책 자체로 이론적으로는 유로화 약세 요인이 하나가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요. 유로화의 강세로 만약에 또 이게 작용이 된다면 달러 인덱스에서 대해서는 네. 달러 인덱스 하락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근 달러 인덱스 하락 쪽에 좀 기여한 요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2%로 동결을 했고 앞으로도 동결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크로 인사이트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유혜영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